샨드라 와워룬투는 2001년 6월 첫째 주에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에게 미국은 희망과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세관을 통과하며 그녀는 마침내 다른 나라에 도착한 것에 대해 설레었지만 TV나 영화에서 보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항 도착 구역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제 사진이 붙은 팻말을 들고 있더군요. 저는 그 사진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와워룬투는 회상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고용회사는 저에게 조금 노출이 있는 탱크탑을 입으라고 했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팻말을 들고 있던 그 남자였죠. 그는 친절하게 저에게 웃어주었고 그의 이름은 잔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제가 일할 호텔로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호텔은 시카고에 있었지만 그녀는 1300km 떨어진 뉴욕의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 수 있죠. 그때 저는 24살이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와워룬투는 말했습니다. 재무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그녀는 인도네시아의 국제은행에서 애널리스트와 거래 담당자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에 아시아 전역의 금융위기로 인해 인도네시아 경제는 크게 흔들렸고 다음 해에는 정치적 불안정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와워룬투는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3살 된 딸을 부양하기 위해 그녀는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서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의 대형 호텔에서 일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그녀는 미국의 호텔에 지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약간의 영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인도네시아 루피아로 3천만 루피아 2001년 기준으로 약 2,700달러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채용 과정은 여러 번의 인터뷰로 이루어져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와워룬투에게 모델처럼 걸어 다니고 그들에게 미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을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워룬투는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고 채용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녀가 해외에서 6개월간 일하는 동안 딸을 돌봐주기로 했고 그녀는 월 5,000달러의 급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인도네시아로 돌아와 딸을 부양할 계획이었습니다. 와워룬투는 한 남자와 4명의 다른 여성과 함께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조니는 그녀의 모든 서류, 포함하여 여권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녀와 2명의 다른 여성을 차로 안내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사는 퀸즈의 플러싱이라는 곳으로 짧은 거리를 운전한 후 차를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조니는 그들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고 다른 채 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지시를 따랐습니다. 자동차 창문을 통해 와워룬투는 새 운전사가 조니에게 돈을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생각했지만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마도 호텔과 공항 픽업 서비스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으려 했습니다. 새 운전사는 짧은 거리를 운전한 후 한 식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들은 다시 차에서 내려 또 다른 채에 탔습니다. 또 한 번 돈이 교환되었습니다. 세 번째 운전사는 그들을 한 집으로 데려갔고 다시 차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번 운전사는 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우리에게 차에 타라고 하고 우리를 브루클린의 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마마상, 새 물건이 왔어 라고 외쳤어요. 와워룬투는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마마상이라는 단어가 매춘업소의 여주인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총을 가진 그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도망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와워룬투는 성적 행위를 강요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웠지만 생존 본능이 저를 지탱해 주었어요. 매춘업소에서 폭력을 목격한 후 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음 날 조니가 나타나 그들이 헤어진 후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였으며 그날 그들이 신분증을 찍고 유니폼을 구매한 후 시카고의 호텔로 갈 예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린 괜찮을 거야. 그는 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를 믿었어요. 그가 천사처럼 느껴졌어요. 끔찍한 경험을 한 후라 제가 그를 믿는 것은 당연했죠. 저는 악몽이 끝났고 시카고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워룬투는 생각했습니다. 한 남자가 와서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사진을 찍고 유니폼을 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출이 심한 속옷을 파는 가게로 갔습니다. 이건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기죠. 그때 저는 제가 속았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도망칠 방법을 생각하며 상점을 둘러보았지만 너무 두려웠어요. 미국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2명의 다른 여성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와워룬투는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감시하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총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경고하듯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그들은 갈라졌고 와워룬투는 2명의 다른 여성을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시카고가 아닌 성매매를 강요받는 장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을 다루는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대만,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2명만이 영어를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몸짓이나 욕설로만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날 와워룬투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그들 중 1명이 경찰 배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가 진짜 경찰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와워룬투에게 3만 달러의 빚이 있으며 성매매를 할 때마다 $100씩 빚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녀는 I-95 고속도로를 따라 매춘업소, 아파트, 호텔, 카지노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거의 2번 이상 같은 곳에 머물지 않았으며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춘업소는 외관상 일반 가정집처럼 보였으나 내부는 나이트클럽처럼 조명이 번쩍거리고 음악이 크게 울렸습니다. 마약과 엑스터시가 테이블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와워룬투에게 총을 들이밀며 약을 강제로 투여하게 했고 덕분에 그녀는 모든 일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녀는 술과 맥주만 마셨고 물이 부족할 때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는 수도꼭지에서 직접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매일매일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벌거벗은 채로 손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잠깐씩 눈을 붙일 수 있었지만 당연히 침대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쉬는 시간에도 인신매매범들이 강제로 성행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경계하며 긴장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경계를 할 뿐이지만 나는 감각을 모두 잃은 것 같고 더 이상 울 수도 없다. 너무 억울해서 나는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마치고 살아남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맞은 소녀의 장면을 여전히 기억한다. 나는 인신매매범들이 다른 여성들을 때리는 것도 목격했다. 그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관계를 거부할 때 총, 칼, 야구 방망이는 이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이다 라고 와오룬투는 회상했다. 그들은 나를 캔디라고 불렀다. 성노예로 팔린 모든 여성들은 아시아인이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인 외에도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온 여성들이 있었다. 또한 노예가 아닌 여성들도 있었다. 그들은 매춘부였다. 그들은 스스로 돈을 벌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거의 매일 밤 자정쯤에 한 명이 그녀를 카지노로 데려갔다. 그들은 와오룬투를 공주처럼 옷을 입혔다. 인신매매범은 검은 정장을 입고 반짝이는 검은 신발을 신으며 그녀를 경호원처럼 조용히 따라다녔다. 그의 손에는 언제나 총이 있었다. 그들은 로비를 지나지 않고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세탁물 승강기를 이용했다. 나는 카지노가 있는 호텔 방으로 처음 데려갔던 날을 기억한다. 그때 나는 밖으로 나가면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신매매범은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와오룬투는 이야기했다. 그는 나에게 다음 방으로 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다음 방으로 또 가게 했다. 나는 각 방에서 45분을 보냈다. 매일 밤마다 인신매매범은 항상 문 밖에서 나를 기다렸다. 그녀는 항상 순종적으로 말 잘 들어서 인신매매범에게 구타당하지 않았지만 고객들은 매우 잔혹했다. 몇몇은 아시아 마피아의 일원처럼 보였고 백인과 흑인들도 있었다. 노인과 대학생도 있었다. 45분 동안
와우룬투는 그들의 소유물이 되었고 맞지 않으려면 고객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그러나 내가 겪어야 했던 것들은 정말로 아프고 굴욕적이었다. 나는 강하지 않다. 매일 먹는 것은 죽과 절인 오이뿐이었다. 약물은 강제로 많이 사용해야 했다. 계속해서 구타의 위협을 받으며 항상 경계를 해야 해서 나는 지쳤다. 라고 와우룬투는 말했다. 내 유일한 자산은 작은 가방에 몇 가지 물건을 담고 있는 것뿐이다. 나는 사전 한 권, 작은 경전 한 권, 몇 개의 펜, 그리고 내가 호텔에서 가져온 카지노 이름이 적힌 성냥 몇 개를 가지고 있었다. 라고 와우룬투는 회상했다. 어렸을 때부터 일기 쓰는 습관이 있었다. 나는 인도네시아어, 영어, 일본어, 그리고 기호로도 썼다. 나는 내가 하는 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을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날짜도 기록하려고 했지만 집 창촌 안에서는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어서 쉽지 않았다. 나는 항상 도망칠 생각을 했지만 기회는 매우 드물었다. 코네티컷의 한 집 창촌에서 지붕 다락방에 갇혀 있을 때 열린 창문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나사로 고정되어 있었다. 니나와 나는 시트를 옷으로 연결해 하나의 줄을 만들어 창문 틀에 묶고 밖으로 기어나갔다. 그 줄의 끝에 도달했을 때 나는 아직도 땅과 꽤 먼 거리라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와우룬투는 다시 올라가야 했다. 그 후 그녀는 브루클린의 원래 집창촌으로 돌아갔고 15세 인도네시아 소녀 니나와 함께 살게 되었다. 그 소녀는 매우 예쁘고 사랑스럽고 용감했다. 한 번은 그녀가 인신 매매범의 말을 거부했더니 한 남자가 그녀의 손목을 비틀어 그녀가 소리 지르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집창촌에서 관리하는 여성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는 매우 친절하게 보였다. 그녀는 나에게 한 남자의 전화번호를 주고 탈출하면 그에게 전화하라고 했다. 그가 나를 도와서 일자리를 찾아주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돈을 벌게 해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 전화번호를 작은 종이에 적어서 숨겼다. 라고 와우룬투는 기억했다. 그녀가 3만 달러의 빚에 대해 언급했을 때 나는 소름이 끼쳤고 300명의 남자와 충분히 만날 때까지 죽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와우룬투는 눈을 감고 누군가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기도했다. 그 후 그녀는 욕실에 들어가 작은 창문을 보았다. 그것은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니나와 그녀는 물을 틀고 나사를 풀기 위해 숟가락을 사용했다. 그들은 최대한 빠르게 노력했고 창문을 넘어 뛰어내렸다. 그들은 집창촌에서 주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인도네시아 남자가 전화를 받았다. 그 여성의 말대로 그는 두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와 니나는 기뻐했다. 그는 그들을 데리러 와서 두 사람을 위해 호텔 방을 예약해주고 일이 생기면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잘 돌봐주었고 음식을 사주고 옷도 사주었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는 우리에게 호텔에서 남자와 자라고 유혹했다. 우리가 거절하자 그는 조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를 데리러 오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는 또한 인신매매범이었다. 그들은 모두 한패였다. 라고 와우룬투는 기억했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운이 좋았다. 샨드라의 인신매매범으로부터 도망치는 여정을 다룬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서 계속됩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